오는 6월이면 재계약을 하게 되죠. 보증보험 알아보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여러분은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편이십니까? 어쩌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겠네요. 그러나 계약서 내용 한번 읽어보지 않고 사인하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이번에는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 내용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난 2월 6일 공개 입찰한 지원단의 연구 용역 때문인데요. 연구 용역의 제목은 노동조합법 법령 개정과 소포 위탁 배달 사업 운영 방향 연구 용역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주요 사항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자세한 분석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지원단의 연구 용역 제안서를 보면 노란 봉투법 시행이 위탁 배달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연구하여 향후 단체 협약과 재계약 시에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하는 것이 추진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도 택배노조 정책 방향 분석, 택배노조가 우본의 교섭 요구 시 우본 및 지원단의 대응 방안 연구, 우체국 배달원들의 연령, 수입, 비용 발생 등 민간 택배기사와의 항목별 비교 분석, 직접 고용 시 예상 검토, 현 단체 협약과 계약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조항별 재검토 등 얼핏 봐도 우리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문제는 우본과 지원단이 이런 사업을 소리소문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2월 6일 입찰 공고, 3월 3일 공개 입찰 완료, 4월 중간 점검을 거쳐 5월 말 최종 용역 보고서 제출까지 재계약 전에 용역을 마치기 위해 빠듯하게 일정을 잡아놓은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대로라면 우본과 지원단은 당연히 최종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재계약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겠죠. 중간 점검 내용을 토대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내용을 보완한 후에 6월이 되면 배달원들에게는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계약서를 들이밀 것이고 우리도 별 대응을 하지 못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지원단의 제안서를 통해 당장 그려볼 수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는 전체 위탁 배달원 중에서 정년이 넘거나 정년이 임박한 배달원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고 비용 절감 효과와 배달원들의 반발 정도를 타산해본 후 지원단 직고용을 밀어붙이는 시나리오입니다. 지원단 직고용은 배달원들에게는 득될 것이 없고 노란 봉투법 시행에 따른 우본의 부담도 덜 수 있는 방안이죠. 당사자들인 배달원들의 저항이 극심할 경우 이를 우회하기 위해 단계적 직고용, 즉 2년 유예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계약서의 차기 계약 시에는 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럴 경우 2026년에 이미 정년을 넘겼거나 정년에 임박한 배달원들은 자연스럽게 퇴출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른바 보이지 않는 구조 조정입니다. 지원단의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인 지금 단계에서 굳이 섣부른 판단을 할 필요도 없지만 공공기관의 연구 용역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모두가 우본과 지원단의 동태에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인 동시에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요구되는 시기라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 하고 싶은 말은 4월 중간 점검 보고서를 노동조합에 공유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전 조합원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노동조합이 해설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달원들 입장에서는 준비할 시간을 버는 효과도 있고 지난 3월 11일 노동조합과 지원단이 맺은 노사관계 대전환 선포식에서 강조한 상생과 협력의 의미에도 부합하는 요구이니 지원단이 거부할 명분도 부족합니다. 만일 지원단이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그 의도가 뭔지는 볼 필요도 없겠죠. 우본과 지원단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철저한 대응 준비에 들어간 상황에서 조합원이 줄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과반을 유지하고 있는 위탁 배달원 노동조합 또한 그에 걸맞는 꼼꼼한 대응책과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본과 지원단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되겠죠. 미로 게임은 언제나 미로를 설계한 사람이 유리한 법이니까요.